대한민국에는 많은 암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처음 걸린 암에 대한 진단비만 지급하고 전이된 암은 지급하지 않는 암보험이 있고, 또한 전이된 암만 보장하는 암보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남녀 생식기 부위의 암은 소액으로 분류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암보험도 있고, 남녀 생식기암이나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암보험도 있습니다. 어떤 암보험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께서 택하셔야겠지만, 약관의 보상 기준과 판례를 인지하고 있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며 향후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 경쟁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이슈였던 암주요 치료비 보험에서 구간별 보장이 판매 중지가 되었습니다. 금감원의 입장은 실비보험과 암주요 치료비의 비례형 보장에서 중복 보상을 받으면 부당이득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금감원의 지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인데요. 보험산업 건전 경쟁 확립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해당 자료는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지속적 관리에도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며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면서 주요 불건전 경쟁 사례를 예시하였는데요. 간호간병 서비스, 독감 치료비, 상급 병실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주요 불건전 경쟁 사례로 예시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의 경쟁으로 실제 보장성 보험의 보상 한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전자 보험, 간병보험, 종합병원 입원비, 그리고 최근에는 암주요 치료비까지 보험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조건의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는 더 좋은 보장 조건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출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지난 2024년 9월에 모여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공개했고, 그중 하나가 보험상품 개발 시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보험사가 경쟁하면서 보험금 한도를 높이고 보장 조건을 더 좋게 만드는 경우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테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서라도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감원은 위와 같은 보장금액 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조치를 취합니다. 보험상품 개발 시 보장금액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질병 치료로 인해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 비용만 고려하고 실비보험의 입통원 보장을 고려하여 보장성 보험 한도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감원은 보험사 간의 과도한 상품 경쟁 중지를 외쳤고, 그 첫 번째 상품은 암주요 치료 비례형 보험이 되었습니다. RGA 개발 모델에 비해 보장 조건을 강화시켜 암주요 치료로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암을 주상병으로 하는 급여, 비급여 비용까지 보장하게 출시하면서 보험사의 심한 출혈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2011년 4월 이후 모든 보험사 암보험 약관에는 원발 부위 분류 규정이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시 금감원 조치로 약관이 개정되면서 1차성 암 발생 부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차성 암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하고 해당 위험률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2011년 4월 1일 모든 보험사 암보험 약관에는 암보험 유의사항이라는 것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C77부터 C80의 경우 원발성 악성 신생물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2차 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이된 암과 전이가 안 된 암 중 어떤 게 치료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전이가 된 환자의 치료가 더 어려울 것이고, 치료비 또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이된 암 환자들에게는 암보험에서 보험금을 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2011년 4월 이후 암보험은 위 안내드린 원발 부위 분류 규정으로 전이된 암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가입한 암보험이 일반암 5천만 원, 소액암 500만 원을 지급받는 암보험에 가입 중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와 같이 두 종류 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에서 림프로 전이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치료를 하게 될 것이고, 치료비 또한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이된 암 환자들에게는 암보험에서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2011년 4월 이후라면 위 약관의 암보험 유의사항 때문에 소액암에서 일반암으로 전이된 환자에게 보험회사는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에서 림프로 전이가 되었어도 5천만 원을 받는 암보험에서는 처음 걸린 암을 기준으로 50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갑상선 암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초 발생한 암이 갑상선 암처럼 소외감이고 그로부터 전이가 된 부위가 일반암을 지급해주는 부위라고 해도 전이된 부위에 해당하는 암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소외감 보험금만 지급됩니다. 2011년 3월 금감원의 조치로 약관이 개정되면서 모든 보험회사 약관에 위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암보험에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들 소외감에서 전이가 되어서 위암, 폐암, 대장암 진단을 받아도 전이가 된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년에 25만 명, 매일 하루에 약 700명의 암 환자가 새롭게 진단받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소외감에 전이된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걸린 암이 소외감이고 그 암세포가 폐나 위로 전이가 되어도 일반암 진단비는 받을 수가 없고 소외감에 관련된 진단비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2011년 4월 1일부터 약관에 들어온 유의사항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보험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과 보험회사 간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2011년 1월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갑상선암은 20%인 400만 원을 받는 암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해당 소비자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목 림프절 진단을 받았고 암보험금 2천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갑상선암 진단비 400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갑상선에서 전이된 목 림프절암은 전이된 암으로서 갑상선암과 별개의 암으로 볼 수 없고 보험 계약 특별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보험금 외에는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소비자 측은 전이된 목 림프절은 갑상선암과는 별도의 일반암에 해당하므로 2천만 원 중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소송은 소비자의 승소로 마무리됩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소비자는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의학적 맥락을 핑계로 해당 계약 약관에는 아직 반영되지도 않은 원발 부위 분류 규정을 적용해 보험금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가입한 암진단 특약의 약관을 보면 암 분류표에 C77도 C76에서 C80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보험 약관에서 암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2011년 4월 이전 원발 부위 분류 규정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이된 암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11년 4월 이후 암보험 가입자입니다. 2011년 4월 이후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 암보험에는 위와 같은 원발 부위 분류 규정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이된 암은 원발 부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11년 4월 이후 체결된 암보험 계약이고 위와 같이 원발 부위 분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소외감에서 일반암으로 전이가 되었을 때 전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을 하지 말라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2018년 설명 의무 위반을 둘러싼 2차암 보험금 분쟁 판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판결은 소비자가 패소한 판결인데요. 법원이 판단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상품 설명서에 소비자가 작성한 서명입니다. 보험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교부하였고 원발 부위 분류 규정이 들어있는 상품 설명서에 보험 설계사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소비자가 한 이상 보험회사가 원발 부위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승소한 판결에서의 보험 계약은 어떤 것일까요? 그 계약은 원발 부위 기준 분류 규정이 약관에 들어있지만 상품 설명서에는 아직 추가되기 전에 체결된 암보험 계약들입니다. 이 중에는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을 판매한 상품도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계약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녹취를 하는데 그 녹취의 원발 부위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던 계약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계약은 보험회사 측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원발 부위 기준 분류 규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보험회사 측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상품 설명서에도 원발 부위 분류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몇몇 보험사는 원발 부위 기준을 직접 소비자가 따라쓰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따라쓰기라도 할 수 있게 해놓은 암보험 계약이라면 소비자가 한 번이라도 질문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원발 부위 규정을 인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사는 약관과 상품 설명서에만 명시해놨을 뿐 청약서상 소비자가 직접 따라쓰기를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험회사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줘도 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또한 약관과 법원 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설계사들도 이런 내용을 혼자 공부하기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원발 부위 유의사항을 가입 당시 설명은 들었다고 해도 이 규정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암 환자가 된 것만으로도 두렵고 혼란스러운데 그마저 전이가 되어 치료도 힘든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약관과 상품 설명서에 들어있는 유의사항을 명분으로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2011년 4월 이후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전이암에 대해서는 원발 부위 분류 규정을 이해하시고 전이된 암에 대해서는 암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암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보험회사들이 약관에 추가한 소외감인 남녀 생식기암 또는 유사암에 포함되는 암의 종류가 많은 보험 상품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감 또는 유사암에 전이된 암에 대해서는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액이나 유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할 테니까요. 그러므로 과거에 가입한 암보험은 가급적 해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발 부위 분류 규정이 2011년 4월 이후 약관에 들어왔으니 기존 보험이 소액암이나 유사암 종류가 많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2011년 4월 이후 가입한 암보험이라면 굳이 최근 보험으로 갈아타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2차 암에 대한 보장 조건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암 수술이나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가입이 고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이 판매 중단이 되었어도 이런 단점을 보완해줄 암보험이 있습니다. 이 특약의 보상의 기준은 2차성 암의 질병 코드인 C77부터 C80의 전이암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갑상선암은 500만 원만 지급하는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암이나 폐암은 진단 시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소비자가 암보험과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전이암 보험에 가입 후 갑상선암에서 폐암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 후 폐암으로 전이가 되었으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기존 암보험에서는 처음 암인 갑상선암 진단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이암 보험에서는 5천만 원이 지급되어 총 5,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한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시에도 원발암을 보장하는 암보험에서는 갑상선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전이암을 보장하는 암보험에서는 림프절 2차성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이암 진단비의 보장의 기준이 되는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약은 림프절 전이암과 특정 전이암 두 개로 나누어 전이된 암을 지급합니다. C77부터 C80에 포함되는 모든 전이암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관만 봐서는 4개의 분류 코드만 나와 있어 질병 분류 코드가 4개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4개의 코드 안에 우리 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전이암들의 코드가 포함됩니다. 질병분류정보센터에 C77을 검색해보면 C77.1, C77.2 이런 식으로 C77에는 수많은 림프절 전이암 코드가 포함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찾아봐도 C78, C79 계열에도 우리 몸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이암 코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80은 좀 다른 상태의 코드입니다. 발견 당시 이미 암이 너무 많은 곳에 퍼져 있어서 처음 걸린 암의 부위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이 특약에서는 전이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굳이 이 2차 암들의 원발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암 자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이암 특약을 과거 보험사가 판매한 2차 암 보장 특약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이암 진단비가 나오기 전에 판매된 2차암 진단비 보장특약의 약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암은 의사들이 말하는 2차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의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새로운 원발암, 동일 장기나 타 부위에 전이된 암, 또한 재발된 암, 그리고 최초로 발생한 암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잔류암 등을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의 문제는 처음 암 진단 후 2년이 경과된 후에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류암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직 원발암 진단의 기준도 분쟁이 많은 현 시점에 2년이 경과된 후 2차암을 보장한다는 특약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금감원도 두 번째 암도 보장한다는 암보험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에서 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2차암 진단비 보험의 보장 범위가 서로 다르고 보장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암 진단비는 다릅니다. C77부터 C80의 진단 코드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명확히 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돼서 해당 분류 코드를 받는다면 분쟁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전이암 진단비 특약도 지급 기준의 약관을 확인해보면 회사마다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이암의 진단 확정의 기준을 안내하는 A보험사 약관의 내용입니다. 전이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학적 검사 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같은 전이암 진단비 보험이지만 비보험사의 약관은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빨간 테두리 안에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AJCC 암병기 설정 매뉴얼 제8판에서 정한 TNM 병기 분류상 T4 이상 또는 N1 이상 또는 M1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JCC란 미국 암연합회인데요. 병기 기준을 분류합니다. T는 원발 종양의 크기와 범위를 뜻하고 N은 림프절 전이 여부, M은 원격 전이 여부를 사용하여 병기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약관에 T4 이상, N1 이상, M1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이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보장 기준을 사용하는 약관입니다. 비보험사의 약관은 전이암의 진단 기준을 의학적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A사와 B사의 약관만 비교해도 기존 전이암 특약은 C77부터 C80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만 포함시킨 반면 비보험사는 조직검사 결과지의 의학적 판단 기준까지 명확히 포함시켜놨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암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처음 걸린 암에 대한 진단비만 지급하고 전이된 암은 지급하지 않는 암보험이 있고 또한 전이된 암만 보장하는 암보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남녀 생식기 부위의 암은 소액으로 분류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암보험도 있고 남녀 생식기 암이나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암보험도 있습니다. 어떤 암보험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약관과 판례를 인지하고 있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암은 전이가 되는 질병입니다. 2011년 4월 이후 출시된 암보험은 전이암을 보장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내가 암 환자가 되었어도 몇백만 원의 소액암 보장만 받고 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전이암 진단비는 최근까지 판매하다 중지당한 암주요 치료비의 빈 곳을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전이암 진단비 보험의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 클릭 후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